자, 안녕하세요. 축생TV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머리야. 자, 오늘 4경기밖에 없긴 없지만, 그래도 4경기 있어도 먹을 날은 먹죠. 4경기 다 맞추면 되지. 그죠? 불붙는 오심이 250개인데 제가 290개라고 잘못 얘기했다. 참고하시고. 자, 봅시다. 첫 번째 경기부터 가볼게요. 자,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샬럿과 디트로이트. 자, 올 시즌 맞대결 2경기를 펼쳐서 1승 1패를 기록했던 양 팀인데, 자, 봅시다. 샬럿 같은 경우에 둘이 거의 동배죠. 거의 동배인데, 해외도 뭐 거의 동배고, 팀 다 뭐 5승 9패, 7승 9패. 예. 자, 샬럿 지난 경기 브루클린 상대로 1점 차로 아쉽게 패배하면서 지금 2연패 달리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예, 경기력이 그렇게 뭐 썩 나쁘지는 않지만, 뭐 승리는 못 거두고 있는 샬럿이고, 지난 브루클린에서 리바운드 마진을 플러스 10개나 기록을 하긴 했어요. 닉 리처즈하고 마크 윌리엄스가 없는 와중에도 리바운드를 더 많이 가져갔고, 브랜드 밀러, 작년 시즌 2순위 브랜드 밀러가 29득점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라멜로 볼이 23분밖에 안 뛰었어요. 그런데 12득점에 그쳤다. 근데 일단 승리를 할 수 있을 뻔했던 요인은 3점슛 20개를 쐈다. 샬럿은 원래 라멜로 볼하고 브랜드 밀러의 외곽슛이 주 득점원인데, 턴오버를 21개를 기록했죠. 예, 그 정도로 좀 조직력은 좀 좋지 않았다. 자, 디트로이트. 2연승 달리다가 지난 경기 광우병한테 10점 차로 개발렸습니다. 예, 122실점 하면서. 리바운드도 비슷했고, 시카고 상대로 범실도 비슷했는데, 3점 대결에서 시카고한테 23대 15로 밀렸죠. 광우병이 3점이 터진 날이었고, 그날 3점 허용률이 50%였어요, 50%. 올 시즌 맞대결, 1승 1패가 아니구나. 한 경기 펼쳤구나, 한 경기. 샬럿이 그때 108대 107로 이겼어요. 1점 차로 이겼는데, 그날 경기에서는, 샬럿이 이겼지만, 1점 차로 이기긴 했지만, 그날 경기에서 디트로이트의 핵심은 듀렌이죠, 듀렌. 물론, 백코트진에 커닝햄하고 아이비가 있긴 있지만, 인사이드에서 듀렌과 스튜어트가 핵심인데, 듀렌이 그날 경기에서 7분밖에 안 뛰었어요. 부상이 있어서 7분밖에 안 뛰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지금 건강한 듀렌을 상대로는 샬럿의 인사이드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이때 말릭 비즐리, 미러키에서 벽돌만 던지던 말릭 비즐리를 영입을 했는데, 비즐리가 최근 3경기 평균 득점이 22.3점이에요. 야투율이 44%, 3점 야투율이 44%예요. 예, 이렇게 벤치에서 말릭 비즐리도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도 디트로이트가 탱킹이었죠? 탱킹 팀이었는데, 작년에 샬럿 상대로는 3전 전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원정이긴 하지만, 디트로이트 승리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어느 반은 오바. 자, 다음 토론토와 미네소타 경기 봅시다. 자,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자, 이 경기 일단 토론토는 3승 12패로 13위에요. 7연패 달리다가 지난 경기 인디애나한테 이겼습니다. 인디애나 상대로 130점 냈어요. 야쿠퍼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죠. 2경기 연속 30득점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경기 인디 상대로도 퍼들이 30득점 15리바운드, 그 다음에 RJ 바렛도 39득점. 자, 이렇게 지금 토론토도 나쁘지 않죠. 지금 결정자가 브루스 브라운의 올리닉의 퀴클릭의 스카티 반스에 이렇게 결정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RJ 바렛하고 야구파들이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토론토의 핵심은 스카티 반스라 그랬죠. 스카티 반스라 그랬는데 오늘 출전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까지 뭐 확정이 난 건 아니지만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자, 3연패 기록하고 그다음 다시 2연승 달리고 있죠. 지난 경기 피닉스 상대로 2점 차, 3점 차로 겨우겨우 승리를 했는데 미네소타는 득점력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특히 줄리어스 랜들이 뭐 경기마다 기복이 있긴 있지만 같은 매치업 상대에서만 우위를 보이면은 랜들이 뭐 지난 경기도 35득점 기록했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24득점 기록하면서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던 미네소타. 자,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112대 101로 미네소타가 승리를 거뒀었는데, 자, 토론토는 일단, 토론토는 오바팀이에요, 언더팀이에요? 지들이 득점을 못해서 그렇지 수비는 개판이죠. 올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26위 팀인데, 뭐, 보통 뭐 127점은 깔고 가는 게 토론토고, 수비가 워낙 없기 때문에 오바팀이고, 미네소타는 지금 마이크 콘리하고 디비첸초가 GTD가 걸려 있는데, 이놈들이 나오면은 미네소타가 많은 득점을 할 거고, 안 나오면 앤트맨이 앤서니 데이비 그 에드워즈가 볼 핸들러 역할을 해야 될 텐데, 토론토는 일단 3점 시도도 4위인가 그럴 거야 아마. 예. 굉장히 야투가 외곽을 이용해서 득점을 많이 올리는 팀인데 미네소타의 외곽 수비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토론토가 득점을 많이 할 거고 토론토가 또 보면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링어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개뿔도 없으면서 인사이드로 막 치고 달리면서 레이업슛 넣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파울을 굉장히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자유투 생산 능력이 좀 좋은 토론토예요. 그리고 실점도 굉장히 많고. 자, 이 경기는 첫 번째는 오바 보고요. 두 번째는 미네소타의 승리 보고, 세 번째는 토론토의 프렌 보겠습니다. 토론토의 프렌. 핸디가 지금, 해외는 7.5고, 국내는 6.5네요. 미네소타가 쉽게 이기지 못할 경기다. 자, 샌안토니오와 유타 재즈 대결 가봅시다. 자, 말도 안 되는 지난 경기 결과였죠. 웬바냐마가 안 나오고 데빈 바셀이 안 나왔는데 지난 경기 오클라호마를 잡았어요. 예.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클라호마가 물론 좋지는 않지만 오클라호마가 스몰 라인업이기 때문에 인사이드가 강한 팀 상대로 약한 거는 맞긴 맞는데 샌안토니오 웬바냐마가 안 나왔는데 소핸디 안 나왔는데 이겼다. 조작인가? 자, 일단 샌안토니오 지난 경기 오클라호마 상대로 승리할 때는 뭐 크리스 폴이 워낙 노련한 경기를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7명이 두 자릿수 득점 올리면서 뭐 강력한 에너지 레벨로 좀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경기도 여전히 웬바냐마 결장, 벤치 에이스 데빈 바셀이 결장입니다. 소엔도 여전히 결장이고. 자, 유타 재즈 3승 11패로 꼴찌입니다. 꼴찌. 지난 경기 레이커스한테 패배하면서 3연패 기록하고 있는데 조던 클락슨이 아직 결정이 안 났죠. 마카넨하고 벤치 조던 클락슨이 워낙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 경기 레이커스 상대로 4쿼터에만 43대 27 4쿼터에만 43대 27이라는 스코어로 맹추를 하긴 했지만 레이커스가 봐준 경기였죠. 워낙 점수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자, 일단 유타는 지금 문제는 캐슬러가 없죠. 5번을 맡고 있는 캐슬러가 없다 보니까 인사이드에서 존 콜린스가 물론 잘하고 있긴 있지만 4번 원래 존 콜린스가 4번이죠. 캐슬러가 5번인데 캐슬러가 없다 보니까 존 콜린스가 5번을 맡고 필리포스키가 4번을 맡고 있는데 인사이드에서 그렇게 장점이 없어요. 마찬가지 샌안토니오도 마찬가지. 잭 칼린스하고 하비반스가 4, 5번을 맡고 있는데 얘네들도 뭐 인사이드에서 정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자, 이 경기는 승패로 가져가기엔 조금 거시기 해요. 샌안토니오를 가자니 오클라호마를 잡았다고 샌안토니오를 가자니 지금 코어 셋이 다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수 웬바냐마하고
소인하고 데빈 바셀이 결정하는 경기에서 못 가겠고, 유타를 가자니 그냥 전력상으로 보면 저는 유타가 이길 것 같아요. 음. 조던 클락스만 나온다고 하면은 키온테 조지의 뭐 섹스턴의 마카넨의 필리포스페의 존 컬린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승리를 가져가야 된다면 유타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유타가 그래도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이 경기는 둘 다 캐슬러 웬바냐가 없는 빅맨들이 없는 경기다 보니까 조금 달리는 농구를 하지 않을까. 얘네 올 시즌 두 경기 펼쳤는데 1승 1패인데 한 경기는 221점, 한 경기는 194점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 기준점이 223.5다. 원래 이 얘네들이 기준점을 정할 때는 맞대결 전적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긴 많은데, 맞대결보다 점수가 좀 많이, 기준점을 많이 줬다라는 부분은, 좀 달리는 농구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 쪽 보겠습니다, 오바. 그 다음에 승패를 가자면 유타의 프렌토는 역배. 자, 마지막 경기. 자, 레이커스 얼랜도 매지. 자, 레이커스 10승 4패로 3위입니다. 3위. 지난 경기 유타 재즈를 6점 차로 잡으면서 6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물론 근데 6연승 달린 상대 팀들이 일정이 좋긴 좋았어요. 6연승 달린 상대가 필라델피아, 토론토, 멤피스, 세난, 뉴올, 유타. 다 약팀들이긴 했죠. 그래도 뭐 그 레이커스는 웃긴 게 그렇게 학살을 하더라도 4쿼터에 조금 힘을 빼면서 프렌을 내주는 경기들도 많이 있어요. 지난 경기 유타 상대로도 20점 차 넘게 이기다가 4쿼터에 43대 27, 16점 차를 마이너스 마진을 기록하면서 6점 차로 이겼는데, 근데 제가 그날 지난 경기에서 유타하고 경기할 때 제가 LA 레이커스의 커넥트를 주목해라. 올 시즌에 진짜 일렐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경기에서 커넥트가 3점 9개 포함해서 37득점, 양팀 포함해서 최다 득점을 기록을 했고, 르브론 제임스가 26득점, 앤서니 데이비스가 26득점, 아주 뭐 좋죠. 여전히 부상자는 많긴 많아요. 크리스 우드나 밴더빌트나 뭐 헤이즈나 부상자가 많긴 많지만, 그래도 레이커스는 지금 6연승 달리면서 아주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랜도 같은 경우는 6연승 달리다가 지난 경기 클리퍼스한테 104대 93, 어제 대박이었죠. 3쿼터 끝나고부터 다들 오버라고 외쳤는데 4쿼터에 40 몇 점 냈나? 42점 냈나? 몇 점 냈지? 얘네가 기준점이 204.5였는데 205.5였는데 4쿼터에 35점 냈어요. 35점. 그래서 얹어놨어. 일단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펄로 벤케로가 없죠. 벤케로가 없는데, 자, 올랜도를 이기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놈만 막으면 돼요. 한 놈만 막으면 돼요. 프란치 바그너만 막으면 돼요. 그거를 알고 클리퍼스가 어제 바그너를 압박 수비를 하면서 14점에 그치게 하면서, 보통 바그너가 30득점을 올려야 되는데 그럼 안 그러면 못 이겨요. 근데 14점으로 막았죠. 그러니까 한 놈만 막은 거예요. 소노의 2점만 막으면 이기는 것처럼 올란도에 지금 바그너만 막으면 돼요. 앤서니 블랙도 지금 최근에 좀 잘하고 있긴 있지만, 자, 얘네는 아주 상반되는 레이팅의 대결이죠. 오펜시브 레이팅 4위의 레이커스, 오펜시브 레이팅 25위의 올랜도, 디펜시브 레이팅 24위의 레이커스, 2위의 올랜도. 그러니까 올랜도는 수비 엄청나고 2위죠. 공격이 24위, 25위. 예. 레이커스는 공격은 4위인데 수비는 25위. 예. 완전히 상반되는 대결이에요. 자, 그런데 올랜도가 어떤 수비를 해요? 얘네 경기하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앞선에서 상대 백코트 투신을 조져요. 볼 핸들러를 조져, 앞선에서. 높이가 있다 보니까 6연승 상대 보면 피닉스 상대로 할 때 데빈 부커 조졌고,
인디애나 상대로 할 때는 할리버튼 막았고, 샬럿 상대할 때는 라멜로 볼이 막았고, 워싱턴 살 때는 조던 풀 막았고, 뉴올리언스 상대할 때 알바라도를 딱 숨을 못 쉬게 하고, 그러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레이커스의 볼 핸들러 역할을 하는 선수 누굴까요? 레이커스의 볼 핸들러. 리브스? 크넥트? 하치무라?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누굴까요? 레이커스는 일단 그쵸, 포인트 가드 뭐 리브스가 볼을 운반하고 그러지 않아요. 르브론이에요, 르브론. 음. 물론 르브론이 숨이 차면은 들어가긴 하지만 실질적인 볼 핸들러는 르브론 제임스예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 제어가 됩니까? 안 되죠. 예. 다른 팀들처럼 그런 포인트 가드들을 압박을 해서 막는 방법이 레이커스한테 안 통할 것 같아요. 거기다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그래도 3점 스코어러가 너무 부족해서 영입한 KCP가 있죠. KCP가 있는데 이 선수 다 오늘 결장이죠. 예, 벤케로 결장이고 웬델 카터 주니어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도 앤서니 데이비스 상대로 힘들다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레이커스는 얘네 지금 최근에 이긴 거 보면은 그냥 적당히 이겨요. 유타한테 6점차 승리. 뉴올리언스 바보같이 6명 빠진 뉴올리언스한테 5점차 승리. 샌안토니오한테 5점차 승리. 멤피스한테 5점차 승리. 토론토한테만 20점 차. 필라델피아한테 10점 차. 최근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긴 있어도 5점 이상으로 벌려서 이긴 경기가 없어. 이게 조금 거시기하긴 하죠. 자, 이 경기는 뭐 올랜도의 수비가 통할까요? 레이커스의 공격이 통할까요? 이 경기는 지금 기준점이 조금 내려갔는데 해외는 지금 215예요. 215까지 내려갔고 국내는 지금 216.5인데 올랜도는 지금 백투백 경기죠. 어제 클리퍼스 상대로 좀 숨을 못 쉬면서 백투백 경기를 펼치는데 안 그래도 뎁스도 얇은데 백투백에다가 원정이다. 레이커스 봐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어느 반은 오바 보겠습니다. 올란도 경기는 오버가면 안 되는 경기긴 하지만, 레이커스의 수비력을 보고 공격력을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오버 보겠습니다. 214점, 215.5, 16.5. 배당이 215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경기는 저는 레이커스의 승, 마엔, 4.5 기준점인데 마엔. 계속 5점 차로 이겼으니까 오늘도 5점 차로 이기겠죠? 4.5면 마엔 가야지. 그 다음에 오버. 자, 오늘 4경기 끝났습니다. 응? 자료가 안 왔다고요? 그래요? 지금 보낼게요. 제 분석글 자세하게 보시려면 위니스포츠닷컴 들어가시면 분석글도 보실 수 있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